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저번 카메라와 조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맥북 프로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16년도형 맥북 프로인데 이게 이제 정말 영상 편집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최근에 나온 그런 맥북 프로를 한번 구입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왕 살 거면 애플의 M1 칩이 들어간 맥북을 구입하자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 14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맥북 2016년도형 맥북 프로와 최근에 산 맥북 프로형 14인치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산 맥북 프로 14인치를 쓰면서 느낀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네, 먼저 그러면 최근에 나온 맥북 프로 14인치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이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까지 두껍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16년도형 맥북 프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두꺼워져서 사실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겁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플 로고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2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딱 봤을 때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애플 로고의 크기도 변했고요. 맥북 하단을 이렇게 보시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맥북 프로 각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직선적인 느낌이 조금 강해졌고, 예전에 맥북이 조금 곡선적인 미가 있었다면 조금 더 세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각진 느낌이 좀 강해졌는데 애플이 예전에 클래식적인 느낌을 조금 다시 한번 불러오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드웨어 본체 자체가 화이트 컬러였다면 정말 그거는 맥북의 귀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클래식의 부활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면을 보시면 이번 맥북 프로에서 가장 크게 좋아진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맥세이프, 썬더볼트, 여기 보면 헤드셋 단자 있고요. 다시 여기 우측을 또 보시면 SD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그러니까 썬더볼트 포트가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HDMI 포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허브를 굳이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맥북만 들고 다니면서 쉽게 여러 가지 연결시키면서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딱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는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아무래도 무게가 당연히 두꺼워졌으니까 더 무거워졌겠죠? 1.6kg이라고 나와 있는데 휴대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존에 썼던 거와 당연히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꼭 M1 칩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프로를 구입을 했지만 무게는 1.6kg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맥북을 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제가 기존에 썼던 거와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여기 옆면에 베젤의 굵기입니다. 베젤이 정말 많이 얇아졌어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60% 정도 얇아졌다고 나오는데 확실히 딱 그냥 봤을 때도 베젤이 얇아진 걸 눈에 띄게 얇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위에 위 부분, 여기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이 윗부분에 노치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노치 디자인은 애플의 제품에서는 사실 아이폰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인데 이 노치 자체는 호불호가 항상 많이 갈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맥북에 노치 있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노치를 넣어놨지? 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또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하니까 좀 거부감 없이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치 부분에 웹캠용 카메라가 원래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맥북 프로에는 1080p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또 컴퓨터로 화상회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애플이 그 점을 좀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화상회의를 할 때 훨씬 더 고퀄리티의 성능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또 하나는 이 위에 터치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터치바도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또 그 부분을 고려해서인지 이번 신형 맥북 프로에는 터치바 자체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펑션키, 제가 기존에 쓰던 16년도형 맥북보다 훨씬 더 키패드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일반 자판 패드의 크기와 또 동일하게 그 정도의 크기로 커진 거를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위에 펑션키 부분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밝기 조절이나 뭐 이런 음량 조절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용자들에게는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색감 자체도 전체가 검정색 키보드로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배경까지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투톤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키보드 자체를 맥북에 넣어둔 듯한 느낌? 그래서 조금 일체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 키감 자체도 바뀌었어요. 제가 쓰던 키보드의 그 키감은 굉장히 키보드 자체가 얇기 때문에 장시간 써도 손목에 무리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계식 키보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훨씬 더 자판을 칠 때 들어가는 힘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시간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해본다면 16년도형 맥북이 훨씬 더 편하게 손목에 피로감도 덜 하면서 오래 쓸 수가 있었고, 소리도 지금 이 바뀐 키보드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나서 이 키보드적인 부분도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가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펑션키 사이즈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파여있는 홈 부분도 조금 더 크게 바뀌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더 커진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뀐 신형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맥 시리즈 최초로 미니 LED 백라이트가 있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화질을 봤을 때는 저는 뭐 기존에 사실 16년도를 썼기 때문에 너무 그 차이가 극명하지만 딱 봤을 때도 이 화질 차이가 굉장합니다. 120Hz 주사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면도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맥북 프로를 처음 샀을 때 프로모션 기능이 켜져 있는데 이 사용자 작업에 따라서 10Hz, 재생률이 10Hz와 120Hz 사이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주셔서 다시 한번 조금 그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이 스피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공간감이 확연하게 느껴져서 저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볼륨을 조금 더 크게 하면 할수록 더 이 차이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4개의 포스 캔슬링 우퍼가 들어가 있어서 음정을 최대 반 옥타브를 깊게 들려준다고 하고요. 베이스가 80%를 더 두터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훨씬 더 풍성하고 꽉 채워주는 소리를 낸다고 하고요. 제가 소리를 가장 작게 딱 한 칸만, 딱 하나만 하고 가장 작게 들었는데도 공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 사운드 자체적으로 이 M1 칩셋으로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 중 하나라고 정말 확실하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맥북 프로로 바꾸신 분들은 꼭 그런 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6년도형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음량 크기입니다. 이랬다면 바뀐 맥북 프로를 한번 틀어볼게요. 놀라실 거예요. 다르죠? 이 베이스, 이 풍성함, 이 어떻게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공간감 지금 가장 크게 튼 상태입니다.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다르죠. 또 업그레이드 된 사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사운드가 풍성해졌다. 더 넓어지고 방대한 소리를 연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입한 거는 M1 프로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14인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16년도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 빨라서 쓰면 쓸수록 계속 놀라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동시에 4개를 바로 설치를 한꺼번에 해봤거든요.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에펙 이렇게 4개를 바로 동시에 설치를 했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돼서 아 진짜 빠르구나를 느끼면서 쓸 수 있었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도 뭐 당연히 훨씬 빨라졌다는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전혀 불편함 없이 계속해서 잘 감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플이 처음에 자체 M1 칩을 내놨을 때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잖아요. 기존의 인텔 칩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정말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응이 핫했는데, 이번에는 M1 프로와 M1 맥스 칩셋이 2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M1 프로, M1 맥스 칩에는 최대 10코어 CPU, 그리고 M1 프로는 최대 16코어, M1 맥스는 최대 32코어 GPU로 굉장히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보시냐에 따라서 M1 프로와 M1 맥스를 선택하는 그 기준, 여러분의 주 업무를 생각하셔서 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뒤에 제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신형 맥북 프로를 받고 써본 결과 가장 많이 좋아진 점, 제일 편했던 부분은 배터리와 스피커, 그리고 발열, 이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배터리. 이 배터리적인 부분은 차이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 16년도 맥북 프로는 지금 제가 수명이 다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가면 2시간 이상, 최대 3시간 정도 무조건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항상 충전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신형 맥북 프로는 최대 17시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전 한 번도 충전기를 꽂고 외부에서 작업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12시간은 안전하게 밖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피커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져서, 그래서 확실히 스피커적인 부분은 굉장히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 16년도 프로의 단점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발열이 심했고, 그리고 프리미어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또 펜 돌아가는 소리도 너무 심해서 영상 작업을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신형 맥북 프로는 펜 돌아가는 소리도 전혀 없고, 프리미어로 4K 영상을 편집을 하더라도 뜨거워진다거나 발열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서 편하게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이런 맥북을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나는 맥북으로 정말 가벼운 작업만 한다, 뭐 영상 편집, 뭐 문서 작업, 뭐 이런 가벼운 작업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M1 프로나 M1 맥스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M1 칩이 들어간 작년에 나온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13인치를 사셔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그 외에 정말 헤비 유저분들 계시잖아요. 맥북으로 고성능, 고사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헤비 유저분들은 M1 프로 칩이나 M1 맥스 칩이 들어간 노트북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메모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1은 최대 16기가 메모리, M1 프로는 최대 32기가 메모리, M1 맥스 칩은 최대 64기가 메모리로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신형 맥북 프로를
2021년도에 나온 14인치 신형 맥북 프로로 바꿔봤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지금 사용하지 못해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고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만약에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